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연구를 진행할 때 ECG 신호를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ECG 신호가 이 워킹 메모리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좀 어떤 트렌드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뭐 TDCS 연구든 아니면 어떤 연구든 간에 어쨌든 ECG 그리고 워킹 메모리를 사용한 연구라면은 좀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좀 들고 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은요, 이 Scientific Report에 실린 논문으로 이 해당 저널은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뭐 인트로를 조금 이제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 우선 이 피로라는 게 이 워킹 메모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확인한 기존 연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킹 메모리를 좀 이 피로한 상황에서도 강화해주거나 아니면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데 이런 기술 기법 중에서 이제 TDCS를 통해서 이 워킹 메모리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이 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TDCS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의 파라미터에 따라 이 그 결과가 되게 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고려하는 이런 연구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 본 연구 그러니까 이 제가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주요 타겟이 이 피로한 상황 속에서 이제 워킹 메모리의 변화에 이 TDCS가 미치는 효과를 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 피로와 엮어서 이렇게 워킹 메모리 보는 연구 선행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결과의 경향성 자체가 좀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연구에서는 좀 이런 이 분야 피로와 워킹 메모리에 대한 좀 더 넓은 그 에비던스를 제공하고자 TDCS가 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워킹 메모리에 미치는 이 효과를 좀 확인을 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인지 관련된 게 이 작업 공간,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클로스 루프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서 이제 ECG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ECG의 변화에 대한 좀 이 지표 같은 것들도 함께 좀 제공을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인트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에는 총 32명의 비험자가 연구에 참여를 했고 총 3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와서 사전 설문, 센서 부착, 그리고 이제 이 투백 태스크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세션이 있고 베이스라인으로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총 4개 블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분석에서는 베이스라인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라인 1은 블럭 1, 2 그리고 베이스라인 2가 블럭 3, 4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서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블럭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극이 인가됐고 총 2블럭 그러니까 10분 동안 자극이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블럭들은 모두 그 포스트 스티뮬러스 블럭으로 쭉 수행이 되었고요.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투백 태스크를 패러다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투백 태스크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알파벳 혹은 숫자 같은 걸 제시해줘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게 좀 익숙한 편인데 이 연구에서는 3x3 행렬에서 이런 타겟 점이 이제 각 포인트별로 이제 랜덤하게 이동을 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태스크가 이제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한 블럭당 모두 이제 250 트라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총 12블럭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세션 그러니까 단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 가량 약 5분 가량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TDCS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자극 조건은 TDCS, 램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이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을 아예 인가하지 않은 그러니까 쉔은 살짝 짜릿하게 줬다가 이제
자극을 꺼버리는 그런 조건인데, 컨트롤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극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몽타주 자극 부착 위치는 양극 전극을 F3 그리고 음극 전극을 FP2에 이제 부착을 하였고요. 자극 세기는 1mm 그리고 자극 인가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투백 태스크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이 행동 지표로서 accuracy, sensitivity 그리고 specificity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ECG 분석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이 원신호에 대해서 이제 모션 아티팩트 기반의 필터링을 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레퍼런스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도 이게 그 AR 기반의 필터라는 것밖에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가 조금 그리고 이제 필터 약간 수식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필터링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필터링을 한 이후에는 이제 별도의 인터폴레이션을 좀 별도로 좀 더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피크를 찾아낸 다음에요. 이제 RMSSD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냥 RR 인터벌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HRV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RV를 이제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파워 라고 해서 이제 HRV, 그러니까 ECG 신호의 이제 주파수 파워인데요. 이게 주파수 밴드가 0.04, 0.15 헤르츠에 대한 주파수 파워를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로우 프리퀀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메트릭 교감신경과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 두 지표 HRV와 로우 프리퀀시 파워를 이제 ECG로 확인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행동 결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심전도 관련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C라고 써져 있는 게 컨트롤, A가 NOTDCS, S가 이제 쉐임인데요. 여기 그림을 구분하는 게 이거 동그라미 뭐 화살표, 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플 좀 보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라인이 쉔, 초록색이 컨트롤, 빨간색이 이제 TDCS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행동 결과에서는 이 3번이 이제 자극이 들어간 시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극이 들어가서 이제 쭉 이제 들어가 있는 블럭이 돼 있는 건데, 보시면 뭐 자극이 들어간 시점부터 이제 양극 전극이 들어간, 그러니까 TDCS 조건이 다른 컨트롤과 쉐임 조건 대비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하게 성능적으로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가 더 향상된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요 결과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이 TDCS 인가를 할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은 조건들 대비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워킹 메모리가 잘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피로가 좀 유발이 된 상황에서도 이 워킹 메모리가 잘 향상됐다가 잘 유발이 보존이 잘 이렇게 쭉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을 할 때 제가 이 통계적으로 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자가 설문, 그러니까 피험자가 이제 와서 뭐 간단한 이제 설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TDCS 조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조건들이랑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본인이 느끼는 피로의 변화 자체는 뭐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이 자극이 확실히 워킹 메모리 자체는 더 향상시키고 더 잘 보존할 수 있게 이 자극이 잘 유도를 해줬지만, 이 피험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자가 느끼는 이 피로 자체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ECG 결과도 이제 행동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양극 전극 TDCS 조건이 다른 조건들 대비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좀 HRV가 더 크고 로우 프리퀀시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제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 HRV나 이제 로우 프리퀀시가 좀 증가를 하다가 어
뭐 피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뒷단에 가면은 이제 좀 감소를 할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쭉 수행을 할 때 이런 선형적인 향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간략하게 나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네, 요 조건들 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좀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지속적인 워킹 메모리 스판 그 요구 사항 같은 게 이제 TDCS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 트렌드적인 변화를 유도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되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 저는 이 ECG가 궁금해서 이 논문을 봤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의 결론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TDCS가 워킹 메모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좀 워킹 메모리를 잘 보존해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사이언티픽 리서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벨티를 설명드리면 좀 되게 간단한데요. 이 TDCS가 되게 자주 다 뭐 인지나 이런 기능적인 거에 대해 향상을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이 어떤 이런 인지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고 뭐 감소하고 이런 거에 사람의 이 피험자의 노력이 상당 부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TDCS로 인한 어떤 이 피험자의 노력 이 사람이 자극을 맞았을 때 맞지 않았을 때 대비 뭐 더 노력을 더 많이 했다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한 연구가 이 논문으로서는 이제 그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어떤 이 피험자들의 사람의 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에 이제 뭐 심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 그리고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제 이 ISTI라고 하는 이 심실수축기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는 요 지표를 가지고 이 TDCS가 어떤 이 피험자의 이런 노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뭐 최초의 연구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심전도 기반의 지표들로 이제 피험자의 노력의 변화를 이제 좀 확인을 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네, 이 실험에는 총 17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별도에서 이 피험자를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7일 간격으로 3번 자극 조건에 따라서 이제 3번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좀 이제 투백 태스크를 사용을 해서 160 트라이를 진행을 했고요. 레스팅 스테이트는 총 2번 측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10분 한 번, 그리고 8분 한 번 이렇게 찍혔는데요. 이 10분이 자극과 동시에, 그리고 8분이 자극 이후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토콜들이 다 끝난 이후에 별도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문제들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할 때 내가 이제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실험이 끝났으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이걸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극 조건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 그리고 쉔 이렇게 세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에노드가 이제 양극, 그리고 캐소드가 음극, 그리고 쉔이 가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 전극은 양극 전극을 F3 그리고 음극 전극 F4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극 세기는 1mA, 자극 시간은 10분 동안 이렇게 쭉 인가를 하였습니다. 네. 해서 이 실험에서는 이 여러 심전도 관련 지표들을 찾기 위해서 좀 두 가지의 측정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좀 익숙한 이 심전도 ECG를 찍었고 하나는 이제 ICG라고 해가지고 임피던스 기반의 이 심장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신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임피던스 뭐 카디오그램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G를 빨간색 요 흉부에 이렇게 세 개 붙였고 이제 ICG는 이렇게 목과 요 갈빗대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해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극과 동시에 10분 찍었고요. 그리고 자극 이후에 8분 동안 눈을 뜨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 레스팅 스테이트를 이제 8분 동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주실 게 이 논문에서는 이 TDCS
효과가 자극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베이스라인으로 요 8분, 그러니까 자극 이후에 이 8분 동안의 자극 이 데이터만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준선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자극이 들어가는 이런 조건의 데이터는 사용이 전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이 투백 태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10년도 신호들이 다 찍혔고요. 데이터 전처리로는 정말 심플하게 그냥 이 50Hz에 대해서 저역통과 필터링, 로우 패스 필터 걸어준 다음에 이 ISTI라는 것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 ISTI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계산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굵은 선이 이게 진한 선이 ECG 그리고 회색 선이 이제 ICG 있는데 요 두 개의 RR 피크 사이의 인터벌을 이제 이 ISTI로 계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 그리고 심박수 하트레이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TDCS가 이 피험자의 노력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결과들이 이 논문에 나온 결과인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ISTI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 관련돼서 뭐 혈압도 측정하고 심박수도 측정하고 이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이 ISTI 뿐이라서 결과가 그림으로 나타난 건 이 결과 하나뿐인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투백 태스크 도중에 측정된 이 지표값에서 베이스라인을 빼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음수값이 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 인터벌 시간이 더 짧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양극점극 그러니까 에노드 TDCS 조건이 뭐 다른 두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ISTI 시간이 인터벌이 더 짧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이 ISTI가 짧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노력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ISTI가 이제 짧아질수록 노력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TDCS 양극점극 그러니까 에노드 TDCS가 이 피험자의 노력을 좀 더 향상시킬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유도를 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뭐 설문과 이제 행동적인 결과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뭐 accuracy, reaction time, 뭐 여러 설문 이런 걸 쭉 봤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의 노벨티 자체가 이 TDCS가 노력을 조절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에노드 TDCS가 사용자의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3 Q2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 우선 이 HRV,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하는 이 지표는 이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활동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HRV는 이 미주신경의 활성 정도까지도 함께 이제 대변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이런 이 HRV를 기반으로 워킹 메모리의 뭐 변화 같은 것들을 좀 함께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들이 나타내는 일관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HIV 그리고 FNIRS를 함께 좀 사용을 해가지고 미주신경의 활성 정도랑 워킹 메모리 사이의 그 상관관계를 좀 조사를 하고 더불어 이런 미주신경 활성 정도에 따른 이 워킹 메모리 관련된 이 프론탈 영역의 이 뇌 활성 정도를 이제 FNRS를 기반으로 이제 좀 함께 좀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실험에는 총 42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뭐 성별 정보가 따로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따로 기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별도의 이 그룹을 나누지는 않고 쭉 한 번에 와서 모든 실험을 쭉 진행을 했고요.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엠백 태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원백 태스크 그리고 투백 태스크를 한 번에 함께 좀 진행을 했습니다. 순서는 랜덤하게 진행이 됐고요. 이 엠백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나 알파벳이 아니라
이 사각형들이 이제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FNR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오른쪽 그림 같이 8채널을 기반으로 적용이 됐는데 소스가 8개 그리고 디텍터가 2개 해서 총 8채널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 널스 데이터는 이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엠벡 태스크 도중에 쭉 측정이 됐고요. 밴드 패스 필터를 0.01부터 0.1Hz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비어램파드 법칙 적용을 해서 이제 옥시 그리고 디옥시 헤모글로빈을 이제 수치들을 뽑아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EC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과 관련된 이런 수치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의 ECG 데이터가 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엠벡 태스크를 수행하기 전에 별도로 5분 동안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HRV를 추정하는 값으로는 이 루트 민 스퀘어 오브 석세시브 디퍼런스 그러니까 RMSSD 라는 지표를 기용을 해서 HRV를 추정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 모든 피험자들의 이 HRV 값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RMSSD, 그러니까 HRV가 낮은 그룹 그리고 높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뭐 행동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뇌 활성화 변화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결과가 이제 피험자 그룹, 그러니까 HRV가 낮고 높은 그룹들에 대한 이제 행동 결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FNIRS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 정확도, 리액션 타임, 그리고 IES라고 해서 액큐러시 분의 리액션 타임 해서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걸 의미하는 이런 지표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 이 A 그림이 원백에 대한 결과, 그리고 B가 투백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결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백이고 투백이고 뭐 어떤 지표든 간에 이 HRV가 낮은 그룹들 대비 높은 그룹들에서 모두 성능적으로 더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이 리액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 하이 HRV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정확도도 하이 HRV에서 더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으며 이 값이 낮을수록 성능적으로 더 좋은 걸 의미하는 이 IES 라는 지표 또한 마찬가지로 하이 HRV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HRV, 아니, 이 NIRS에 대한 이 옥시헤모글로빈 결과 또한 모든 채널은 아니지만 이 4개의 채널들에서 원백 그리고 투백 모두 동일하게 이 로우 HRV 그룹 대비 하이 HRV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아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채널들, 널스 채널들에서 이걸 타임에 대해서 쭉 그려준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채널들에서 로우 HRV 그룹 대비 하이 HRV 그룹에서 다 이제 좀 유의미하게 이 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은 것을 감소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좀 가장 핵심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 HRV 지표랑 정확도, 그러니까 행동적인 결과들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 HRV가 이 리액션 타임은 낮을수록 좋고 HRV는 뭐 높고 이런 거 있으니까요. 해서 이제 보시면은 HRV가 높을수록 리액션 타임은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음수 값이. 그리고 정확도는 HRV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IS도 이 값이 낮을수록 HRV는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모든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이 결과 위에 있는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HRV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워킹 메모리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상관관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던 널스 채널들의 옥시헤모글로빈 값과 그리고 이제
HRV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해서 이게 다 음의 상관관계인 걸 보았을 때 이 HRV가 높을수록 이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는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즉슨 이제 HRV가 높은 사람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워킹 메모리의 성능은 증가하고 그리고 옥시헤모글로빈 농도는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HRV가 실제로 이 워킹 메모리와 연관이 있고 이를 충분히 대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이 미주신경에 대한 활성 정도가 높은 HRV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HRV가 높을수록 미주신경 활성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미주신경의 활성 정도가 높아지면 이제 뭐 자율신경계의 좀 활성 정도가 따라서 이제 좀 향상을 하면서 뭔가 좀 외부 자극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강화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성능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해서 이번에 제가 논문들 정리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내용을 좀 찝어봤는데요. 이게 심전도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첫 번째 좀 생소하게 메인으로 다루는 지표가 심전도인 게 좀 생소해서 그런지 다른 논문들에서는 크게 뭐 막 엄청 아쉽고 이런 걸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서 좀 보다가 턱턱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논문,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DBP, 뭐 수축기 혈압, 뭐 이완기 혈압, 뭐 해서 혈압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논문상에 이 혈압을 뭘 어떻게 측정을 했다, 뭐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라는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 해서 따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찍은 이 ICG라는 이 신호를 기반으로 이런 혈압과 같은 이런 정보들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이 논문들에 사용된 이 블러드 프레셔, 혈압 관련된 지표들은 ICG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라도 이제 측정된 ICG를 기반으로 좀 이 블러드 프레셔를 추정을 했다라고 한 문장이라도 넣어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ICG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ISTI라는 게 이 논문에서 좀 가장 유일하게 좀 유의미한 결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ISTI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ICG라는 거를 부착을 해서 뭐 ECG랑 연계해서 뭐 이 계산을 해서 뭐 사용을 했는데, 인트로가 됐든 메서드에 됐든 디스커션에 됐든 왜 굳이 이 ICG를 사용을 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저 ISTI가 어떤 뭐 노력이나 이런 거를 좀 대변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리고 ECG로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는 없었는가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갑자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메서드 파트에서 이 저 ICG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실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 메서드인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네, 이 논문에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